저희가 이제 봄을 맞이해서 봄맞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화산 봄의 남자 차민욱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좀 봄이 더 깊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봄이 막 시작될 때 음식과 또 좀 봄이 좀 서서히 진행되고 나서의 음식이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저희 밥상 자체도 네. 또 저번 주보다 좀 더 화려해지고 좀 더 화사해진 그런 봄 느낌 물씬 담아냈습니다. 뭔가 더 화사한 밥상. 네. 오늘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은 탕평채. 탕평채요. 탕평채. 네. 영조 임금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뭐 거의 정설입니다. 서로 좀 인사도 공정하게 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에서 탕평채를 만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탕평채의 유래입니다. 굉장히 컬러풀한 음식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북인은 검정을 상징해서 김가루 같은 걸 북인의 상징으로 쓰고, 이 동인은 이제 푸른색을 그 동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미나리를 썼고, 그다음 남인은 붉은색인데 이제 고기를 볶아서 남인의 상징으로 썼다는 것이고, 뭐 서인은 이제 흰색이 서인의 색깔인데 청포묵이라는 것이 흰색이니까 그것이 이 서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그 건강도 좀 돌보고, 또 겨울에는 먹을 것이 별로 신선한 재료가 나지 않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제 좀 새콤달콤한 음식을 먹으면서 좀 그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공급한다는 뜻에서 그런 음식이 이제 봄의 음식이 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저 오늘 차 셰프님 보고 그랬는데. 아, 지금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이라 셰프님께서 지금 업무 중에 계시거든요. 아, 오늘 뵙기로 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연락 한번 드리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네, 셰프님 안녕하세요. 청포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예. 들어도 될까요? 어떤 부탁을요? 시중에 있는 청포묵이 아니라 네네. 셰프님 직접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아, 제가 지금 만들라고요? 예. 안 돼요. 안 됩니다. 아, 지금 만들라고요? 아, 그럼 지금요? 아, 근영 씨 한번 찾아봐 줄래? 없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청포묵을 예,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셰프님 만들어 주시는 게 아, 나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러면, 네. 청포묵이라는 게 원래 녹두로 만들어요. 그죠? 녹두. 근데 저희는 녹두가 없으니까, 사와야죠. 뭐. 그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럼 제가 녹두를 구입해서 청포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시용 씨 한번 청포묵 좀 사가, 녹두 좀 사다 주세요. 녹두.
녹두 사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아, 이거 보세요. 녹두를 사왔어요. 녹두를. 아, 시장에서, 그죠? 시장에서 저희가 식재료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죠? 청포묵이면 청포묵을 사야 되는데, 굉장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를 찍고 계신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청포묵이면 청포묵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하셔서 저의 의증과 저희 식구들은 생각지 않으시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셔서,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녹두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 구하기 쉬웠나요? 아니요. 찾기가 힘들어서 시장 거의 한 바퀴 다 돌고 왔어요. 아, 다 돌았대요. 피디님 어쩌실까요? 피디님? 어떻게 하실까요? 피디님? 네. 네, 그래서 청포묵 이제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녹두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녹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 좀 불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랑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이렇게 껍질이 떠요. 물에 씻어 보시면. 그래서 너무 으깨지 마시고 잘 문대 보시면 이렇게 껍질이 뜨거든요. 이거를 잘 따라내 주세요. 저 이렇게 껍질만 빠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2-3번 정도, 그리고 또 물 따라셔서 또 이렇게 잘 씻으셔서 껍질만 잘 골라내 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청포묵은 어떻게 보면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불과 물만 있으면 되는 요리예요. 그래서 불 조절만 잘 해주시면 맛있게 청포묵을 또 이렇게 얼마나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죠? 직접 이 재료로 만든 거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겉껍질을 얼추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갈아주기만 하시면 돼요. 지금 가르실 때는 어차피 지금 물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갈릴 정도로 하셔서, 어차피 저희는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녹두 갈은 앙금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갈릴 정도의 부피로 따졌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 물을 잡으셔서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게 갈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따라내세요. 고운 채에 이거를 그대로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만 이렇게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놔두시기 전에 이 거품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거품에서 풋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거품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맑게 녹두 국물이 떠요. 이 상태에서 건드리지 마시고 한 2-3시간 정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전분은 가라앉고 물은 위로 뜨게 돼요. 그러면은 이 물은 버리고 그 전분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시간 정도만 기다리고 이따 다시 만들게요. 다 됐네. 셰프님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고생한 저희 막내한테 나중에 응원의 게시판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저 친구가 2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층이 분리가 돼요. 앙금은 가라앉고요. 윗물을 제가 살살 따라 볼게요. 이렇게 윗물을 버리시면 앙금 보이세요? 그쵸? 이렇게 이게 바로 녹두 전분이 가라앉은 거거든요. 이 전분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바로 청포묵이에요. 앙금만 이렇게 따라내 주시고, 물은 잡으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물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가미를 원하신다. 뭐 다시마 육수 같은 걸 쓰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치자물
시잣물이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 노란 물을 잡으셔서 하시면 바로 그게 황포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기호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물로 잡을게요. 물 잡으실 때는 그 앙금 부피 한 3배 정도 되는 물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간만 잡으시면 끝난 거예요. 그쵸? 이제 뭐라 했죠? 제가 아까 물이랑 불만 있으면 된댔잖아요. 이거를 이제 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묵을 만드실 때는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빨리 해버리시면은 탁하게 나와요. 그리고 투명하게 나올 거면은 약한 불에서 뭉근하게 오래도록 끓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살살 저으시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불이 올라와서 좀 이제 끓는다 싶을 때 이제 불을 줄여주시면 저으실 때는 뭐 시간이 뭐 몇 분 이상이다 이거보다는 투명해지고 이제 약간 엉기기 시작했다 할 정도까지 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 양이면 무조건 30분 이상은 계속 저어주셔야 이제 투명해지고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올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전혀 뭐 힘이 들이지 않고서도 청포묵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깐만 제 직원을 시켜서 잠깐만 줬더라고요. 제가 팔이 절대 아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교육의 기회나 만들어 볼 거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선배 요리사로서의 그런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영 씨 잠깐 도와주실래요? 절대로 제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저었잖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저었다 보시면 이거 보세요. 아까랑은 확연히 틀리게 좀 투명해졌잖아요. 그리고 농도가 생겼어요. 그쵸? 이때 이제 불을 끄시고서 옮겨주시면 돼요. 근데 옮기실 때는 약간 쇠로 된 이런 거보다는 도자기나 아니면 차라리 이런 그 반찬통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데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쇠로 된 곳에 하면은 약간 멍든 거 같은 그런 얼룩덜룩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반찬통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반찬통에 넣으시고서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한 2-3시간 정도만 냉장 보관해 주시면 그 다음에 묵이 완성되는 겁니다. 힘들게 어떤 분의 굉장한 분의 부탁으로 청포묵을 제형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청포묵을 이용한 음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중학교 가정 시간에 탕평채 실습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탕평채가 탕평책하고도 굉장히 좀 닮은 어감이라서 저는 그렇게 해서 탕평채 이름을 외운 적이 있거든요. 영조대왕님이 그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당파 싸움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평등한 문제 등용. 그게 바로 탕평책인데 그 자리에서 그 신하들을 불러 모으시고 탕평채를 딱 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색깔을 보시면 뭐 검은색, 푸른색, 빨간색, 흰색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재료부터 손질을 해야 될까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묵이죠. 청포묵. 청포묵은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네. 어떤 거죠? 녹두가 맞나요? 맞습니다. 녹두 맞습니다. 묵은 얇게 채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얇게요. 네네. 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껍게 해도 되는데 네. 저는 이 청포묵을 그냥 넣지 않고 살짝 데쳤다가 다시 이제 식힌 다음에 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쫄깃쫄깃한 식감이 생기거든요. 살짝 데치셔서 약간 투명해졌을 때 건지시면은 이걸 이제 상온에서 식히게 되면 이게 탄력이 또 생겨요, 여기서. 네. 그래서 지금 먹는 거보다 좀 더 탄력 있게. 지금은 약간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뚝 끊어지잖아요. 그 느낌을 탄력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물이 끓으면 한번 데친 다음에 식히도록 할게요. 미나리도 저희가 살짝 절였다가 이번에 볶아줄 거예요. 또 역시 봄을 상징하는 미나리를. 그래서 미나리 잎부분은 솔직히 볶으시면 바로 이제 풀어지기 때문에 네. 잎부분은 볶아서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따가 살짝 올려주는 걸로 하고 네. 밑에 부분만 조금 정리 같이 해주실래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놔두고요. 친구는 소금을 조금 뿌려서 절여주도록 할게요. 간도 되고 수분도 좀 빠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묵 자체가 네. 굉장히 이게 말캉말캉한 식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콩나물을 써주는 게 이 묵이랑 친할까요? 너무 숙주. 어린 질문인가요? 죄송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포묵이랑 콩나물이랑 어울릴까요? 숙주랑 어울릴까요? 키즈 뭐 이런 거죠. 네, 수정 누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숙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실 때 네. 이렇게 머리랑 꼬리를 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이렇게 드세요? 그렇게 하면 영양가가 아, 어떻게 이렇게 저랑 같이 요리를 하셔서 그런지 아시는 네. 게 너무 많으세요. 머리 부분이 많이 떼시는 것 같은데 콩나물에선 콩의 그 영양소가 다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녹두의 영양소가 여기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뿌리 쪽에는 아스파라긴산 굉장히 좋잖아요. 숙취. 숙취해소. 그러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지금 살짝 끓으니까요. 먼저 청포묵부터 네. 한번 데쳐낼게요. 네. 청포묵 데쳐내실 때는 소금. 네. 네. 소금 조금 넣어서 넣어서. 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 어느 정도 삶으면 되냐면요. 투명해져요. 여기서 근데 또 찬물에 식히게 되면 네. 그 저희가 원하는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 국수랑 전혀 반대네요. 국수는 찬물에 식혀야 아, 그쵸. 쫄깃쫄깃한데. 그래서 이 친구는 건져서 이제 그냥. 제 온도에 놔둬서 네. 이제 바람도 맞고 이렇게 약간 놔두셔야 이게 꾸덕꾸덕한 약간 그런 느낌이 살아나요. 아, 정말. 네. 완전 신기하죠. 네.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정 씨가 굵게 썬 거는 투명하지 않네요. 아, 이렇게 막 해야 되겠어요. 흔들면 이렇게 막, 그쵸? 찰랑찰랑 젤리 같아요, 느낌이. 네. 이 친구는 여기서 좀 식혀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물에 숙주도 바로 아, 드세요. 숙주도 데쳐서 사용합니까? 네. 콩나물 같은 경우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데쳐야 되잖아요. 네. 숙주는 한 1, 2분이면 딱 적당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서 데쳐졌네요? 이렇게 꺾어 보았을 때 안 네. 부러지잖아요. 네. 이 정도면 바로 건지시면 돼요. 그걸로 알아보는군요. 네네. 찬물에서 좀 더운 기를 빼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물기를 꼭 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기가 많으면은 네. 간을 잘 안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이 공간이 생겨야 이제 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간장이랑 참기름 해서 무칠 건데, 그래서 보통 나물 할 때도 꼭 짜는군요. 네, 네. 이거 한 10자 정도로 칼집 자, 넣어주셔서 자, 이렇게 숙주도 준비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소고기를 얇게 뜰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양념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간장 한 반 테이블 정도씩만 네. 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매실청. 매실청. 제가 좋아하는 매실청.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어우러져서 맛을 낼 거예요. 그래서 소스에도 들어가지만 여기서도 이제 단맛을 좀 줄 수 있게 매실청이랑 간장으로만 간을 할게요. 굳이 많이 하지 않고. 네. 지금은 이 청포묵 자체도 무생 무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후추나 이런 약간 센 친구가 들어가 버리면은 저 청포묵 특유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정갈한 느낌의 네.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이렇게 재워 놓을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지단 붙여야 되거든요. 지단, 그 어려운 지단. 달걀 지단. 지단이 좀 잘 부서지잖아요. 네. 붙이다 보면. 근데 좀 잘 안 부서지게 붙이는 좋은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따로 팁 같은 거? 아, 그래서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네. 너무 세버리면 기포가 생기고 이게 타버리기도 해요. 엄마 품이가 느끼실 좀 그런 따뜻한 온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엄마? 이 정도. 그리고 기름을 조금만 쳐서 둘러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해서 이렇게
원래 붙일 때는 쉬운 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쉬운 거, 그래서 노른자. 노른자를 또 붙이면 그 자리가 약간 코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른자부터 붙여주시고 그러면- 흰자를 붙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드실 땐 전분 같은 거 조금 넣어주셔도 그렇죠. 저는 그런 편법을 쓴답니다, 평소에. 이거 이제 약한 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적당해요. 딱 이 정도 돼서 보셔세요. 네. 이게 겉에가 좀 말랐잖아요. 네. 이때 좀 뒤집어주면 돼요. 지단 썰다가 뭐 요리 자격증 시험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친구들은 거기서 편법을 생각하고 편법을 쓰고. 정말 정직하고 착한 친구들 저 같은 친구들이 이제 네. 직접 쓰고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노력하면 됩니다. 저도 그 자격증 따고 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볶아줄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볶아주면 돼요. 근데 저기 고기 볶기 전에 그럼 뭘 볶아야 될까요? 일단 뭐 채소부터 맞습니다. 채소부터 맞습니다. 미나리를 그래서 살짝 볶아줄게요. 네, 네, 미나리 볶으실 때는 네. 너무 약한 불에서 하지 마시고요. 센 네. 불에서 살짝만 볶아내 센 주시는 게 불에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채소, 고기, 지단 뭐 이렇게 다 밑재료가 다 준비가 됐는데요. 이렇게 재료 손질하면서 느낀 건데 잡채랑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뭐 보통 보면 생일이나 집들이 하면 가장 쉽게 제일 먼저 1번 등장하는 게 잡채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봄 하면은 활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잡채는 약간 고급스럽고 그리고 손님을 위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지만 약간 산미가 돌면은 이 봄에 이제 손님 맞이용으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청포묵 이제 간장을 만들 건데요. 네. 여기서는 식초가 조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상큼하게 더 그리고 손님한테 격식을 차리면 이제 색깔도 보여줄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잡채 대신 이렇게 탕평채를 딱 내서 나 요리 배운 여자야 뭐 이렇게 으쓱하면서 자랑하는 용도 뭐 이렇게 아, 써요. 좋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네. 이제 김만 한번 구워주시고 소스 만들어서 묻혀주시기만 하면 탕평채는 끝나요. 네. 김을 네, 구워서 준비를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구워진 김도 판매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쵸, 재래김을 한번 구워서 바로 먹는 게 양념 안 하고 그냥 네네. 직화로. 예, 직화로 구우셔서 이거를 채를 썰어 주실 거예요. 아, 살살. 아 김을 이렇게 부스러뜨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썰어서 모양 내서 예쁘게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 떡국에 부시는 넣는 거랑 거지. 약간 틀린 점은 네. 지금 이름에 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채. 네. 모양을 다 같이 만들어주는군요. 그쵸. 이제 소스. 네, 소스만 소스. 만들면 되는데요. 쉽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간장 1대, 설탕 1대, 물. 또 1. 1대 1대1로 잡으시고요. 네. 식초를 0.1 정도. 비슷한 전에 넣으셔서 잘 섞어주시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죠. 네. 여기서도 뭐 마늘이나 이런 향신 채소들을 추가해도 되지만 네. 정말 담백하게 그리고 원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산미가 돌면서 이게 어우러지는 네.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향신채를 쓰면 그 고유의 풍미가 좀 사라져서 아무래도 그냥 깔끔하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청포묵은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이게 되게 꾸덕꾸덕해졌어요. 질감 자체가. 힘이 좀 생겼어요. 네네네. 탄성이 생겼죠? 네. 이렇게. 이 친구는 참기름으로 한번 묻혀줄게요. 왜냐면은 들러붙이지. 맞아요. 네. 참기름 한번 버무려 주시겠어요? 네. 살짝.
자, 네, 그래서 잘 묻히셔서 가운데다 놔주시면 돼요. 가운데다가 네. 네. 이런 친구가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서 여성분들한테 네.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 네, 가운데 동그랗게 한번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주시면 되는데 네. 담으실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검은 거랑 검은 거를 양쪽으로 멀게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일단 지금 검은 친구가 세 친구가 있어요, 그죠? 김이 있고 김, 그리고 고기가 고기. 있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이. 아, 이렇게 짙은 색을 띄워놨어요. 삼각형으로. 네, 먼저 이렇게 나눠놔 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친구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뿌려주셔서 이제 드시기 전에 이 초간장 뿌려서 바로 섞어 드시면 되겠죠. 간장, 설탕, 물 1대1대1 섞으시고 식초 0.1, 매실청 0.1만 딱 넣으시면 이렇게 맛있는 소스가 완성돼요. 그래서 뿌리실 때는 여기 지단 위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 지단 색이 망가지니까 지단만 피해서 뿌리면 되는 네, 거예요. 옆쪽으로 돌려주시고 이따가 섞어 드시면 되십니다. 아, 네. 자, 이렇게 겉에 채소랑 고기에도 뿌리고 그다음에 아, 좋죠. 무게다가도 이렇게 뿌리고. 아, 벌써 이게 맛있는 냄새가 막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탕평채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할 가게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같이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나와 밥 한 끼예요. 나와 밥 한 끼예요. 나와 밥 한 끼예요. 영화도 같이 본다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해. 나와 함께 밥 한 끼예요. 화창한 날씨도 참 좋아. 그대와 함께 먹는 무엇이라도 정말 내 입에. 지금 이제 봄맞이 요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탕평채와 같이 더불어서 또 함께 곁들일 만한 그런 음식도 있나요? 봄 하면 봄. 꽃이 피잖아요. 네. 그쵸? 이 꽃을 이용한 화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한라봉을 사용한 사바용 소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라봉 자체도 지금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화전에 한라봉, 그 향긋한 향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식용꽃 다양한 꽃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게 예쁘게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 꽃으로 화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지금 딱 먹으면 맛있어요. 네. 한라봉. 한라봉. 한라봉을 사용을 해서 소스를 만들 거예요. 가장 먼저 할 거는 네. 반죽부터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반죽이죠. 네. 화전은 일반적으로 찹쌀가루를 사용한 반죽을 써요. 그래서 찹쌀가루 넣어주시고 소금 넣어주시고서 익반죽을 해야 돼요. 익반죽이 뭔지 아세요? 따뜻한
물을 넣어서 네네. 반죽하는 거.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 될까요? 물은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엉겨 보셔서 약간 질감으로 따지자면 애기 엉덩이 정도의 질감? 애기 엉덩이. 네. 하실 때도 최대한 많이 주무르시는 게 아무래도 이 찰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좀 부서지는 게 좀 덜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반죽이 완성돼 있고요. 동글동글 아주 예쁘게 아기 엉덩이처럼 완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네. 소스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한라봉 소스. 네, 곱게 다져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곱게 다져서. 네, 그래서 살짝 끓여서 이제 향이 나는 육수를 좀 내줄게요. 칼질 욕심. 약간 화내신 것 같은데 자꾸 시켜서. 이 정도면 되나요? 조금 더 다질까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아, 괜찮습니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아, 저 서울 사람이죠? 아, 그래요? 네네. 과즙이랑 과육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거를 살짝 한번 끓여줄게요. 리덕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졸여서 이게 향을 더 많이 배게 하고 수분을 좀 이제 응축시키는 거죠. 걸쭉하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익어서 지금 달짝지근한 향이 막 나기 시작해요. 네네. 네, 한라봉에서 졸여진 그 달짝지근한 향 지금 나고 있어요. 아우, 잘 싸셨네. 저게 좀 끓여지는 동안에 계란 노른자만 좀 분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왜냐면 지금 이 멘트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유능한 조수가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으시죠.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 시작함과 동시에 그냥 아유 바로 그냥 잘난 척하면 안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걀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쪽에서 반죽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반죽을 만드실 때 네. 겉면이 많이 말라요. 네. 찹쌀가루로 하게 되시면 물 조금씩 묻혀주시면서 이렇게 빚어주세요. 두께는 좀 일정하게. 일정하게요. 네. 가운데 부분이 혹시 얇아야 되거나 그렇진 않고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한 0.4cm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익기 전에, 그러니까 골고루 익기 전에 퍼져버려요. 예전에 선조님들은 이렇게 풍류를 되게 많이 즐기셨어요. 그래서 뭐 시내가 같은 데 가서 진달래꽃 따다가 뭐 네. 가마솥 뚜껑 엎어놓고 거기서 화전 지지시면서 시조도 읊으시고 노래도 하시고 그런 데서 온 게 화전놀이죠. 아, 그게 화전놀이에요? 네네네. 아, 화전놀이가 화전 먹으면서 하는 놀이. 네네네. 쉬웠군요. 저는 뭔가 뭐 깊은 뜻이 있나.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바용 소스를 만들 네. 건데 일단 계란을 이렇게 잘 깨주세요. 근데 여기서 물이 너무 쎄버리면은 익어버려요, 바로. 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계란을 네, 계란 한 4개 정도면 설탕 설탕? 한 테이블 정도 들어갈 양으로 할게요. 그래서 중탕으로. 네, 중탕으로 이렇게 익히시다가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러면 옆에서 막 이거- 추가를 할게요. 이건 화이트 와인이에요. 근데 뭐 청주나 이런 소주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약간 끓여놔서 이제 귤도 많이 갇혀있는 이 친구를 집어넣어줄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익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농도가 되면은 약간 묽게 해가지고 이제 좀 식혀줄게요. 완성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 전통 화전은 소스를 뭘로 먹나요? 꿀이죠. 아,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는 꿀에 찍어 먹는데 오늘은 사바용 소스를 곁들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꿀에 찍기도 하지만 이제 겉면을 꿀을 발라서 붙여요, 꽃을. 왜냐면 꽃이 불에 직화로 닿게 되면 타죠. 아, 네. 그리고 윤기도 나고. 아, 그렇죠. 완성이 됐잖아요. 네. 예쁘게 한번 봐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만든 소스 있죠? 네.
친구 사바야오 보시면 소스. 이렇게 아까는 되게 묽은 것 같았는데 농도가 생겨요.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게 이 과즙도 시킬 거고. 근데 화이트 와인 향이 싹 나면서 아. 와. 맛있어요. 취향.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 와인의 풍미까지 있고 그냥 이것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3월이 여성의 날이니까 그죠?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맛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색 고구마 가루예요. 자색 고구마 가루. 약간 텃밥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쑥가루예요. 정말 쑥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죠. 봄 향기 가득한 화장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을까요?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아 날 꽃잎처럼 흔드는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봄 맞아서 이렇게 색감부터 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막 느낌 나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저희 한식 아니겠습니까? 네. 영양도 풍부하고 또 그냥 손님상에 딱 내면 나 요리 좀 하는 여자야 뭐 그런 느낌? 네. 와 색감부터 맛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 제 손길이 또 막 이렇게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게 맛있다. 그리고 이게 이거 진짜 먹기 아까운데 이렇게 막 짓이겨 놓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음식을 봤을 때 네. 느껴진 감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짧게 드시라고 느꼈어요, 감성을. 이렇게 이제 먹는 걸로 맛으로 느껴야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화전만 먹었으면 그냥 살짝 달콤한 꿀 맛만 느껴졌을 텐데 이 소스가 오늘 정말 킥이네요. 다음번에는 어떤 메뉴일지 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메뉴? 이번엔 남성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남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식재료와 그리고 플레이팅 그리고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들어도 뭔가 감이 와요. 힘이 불끈불끈 나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도 저를 위한 요리였잖아요. 왜냐면 제 생일이 껴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3월 달에도 남자를 위하니까 또 저를 위한 요리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